원래 같았으면 애플은 SSD 업그레이드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외장 스토리지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번 SSD 옵션은 여전히 비싸지만 애플 치고는 꽤 혜자스러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맥북 프로에 탑재된 SSD가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맥북 프로를 구입하시기로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맥북 프로의 옵션 선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1, M1 프로, M1 맥스 칩셋의 차이점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14인치 맥북 프로를 구입해야 할지 16인치 맥북 프로를 구입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4인치 맥북 프로의 시작 가격은 269만원이고 16인치 맥북 프로의 시작 가격은 336만원으로 6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14인치 맥북 프로의 기본형 옵션은 CPU, GPU의 코어 개수가 2개씩 적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해서 16인치 맥북 프로와 동일한 구성으로 맞추었을 때는 두 제품 간의 가격 차이가 27만원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14인치 맥북 프로의 기본형 옵션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충분하고 14인치 모델의 무게가 더 가볍기 때문에 저는 14인치 모델이 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화면은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있고 16인치 모델이 배터리 타임이 더 오래가기 때문에 저처럼 큰 화면에 이미 적응을 하셨다면 16인치 맥북 프로의 구입도 막 엄청 큰 손해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맥북 프로의 CPU를 선택해야 합니다. 16인치 모델의 경우 전 모델에 10코어 CPU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14인치 모델 중 기본형 모델은 8코어 CPU가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여기서 작년에 출시되었던 M1 칩셋의 CPU는 4개의 고성능 코어, 4개의 고효율 코어로 이루어져 있고 M1 프로와 M1 맥스 칩셋의 CPU는 고성능 코어 8개와 고효율 코어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맥북 프로 14인치의 8코어 CPU 모델에는 고성능 코어가 6개 탑재되어 있고 고효율 코어가 2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M1 프로 8코어 CPU와 10코어 CPU의 성능은 약 25% 정도가 차이난다고 합니다. 맥북 프로 14인치 기본형 옵션에서 27만원을 추가하면 CPU를 10코어로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옵션은 개인적으로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맥북 프로의 GPU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14인치 맥북 프로 기본형은 GPU 코어의 개수가 16개가 아닌 14개가 탑재되어 있고 옵션으로 13만원을 투자하면 16코어 GPU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업그레이드는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4코어 GPU와 16코어 GPU의 성능 차이가 약 12.5%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번 M1 프로 칩셋에 탑재된 16코어 GPU는 지금까지도 정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AMD의 라데온 프로 5600M 대비 2.5배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번 M1 프로와 M1 맥스에는 애플 프로레즈 코덱을 인코딩, 디코딩해주는 전용 미디어 엔진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레즈 코덱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신다면 더더욱 높은 GPU 옵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이유의 연장선으로 3D, 애니메이션 작업 또는 영상 편집을 하실 애프터 이펙트 효과를 상당히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M1 맥스 칩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M1 맥스 칩셋의 32코어 GPU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신에게 32코어 GPU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32코어 GPU의 업그레이드가 고민된다면 그냥 하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맥북 프로의 램 용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램 용량은 건들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M1 프로나 M1 맥스에 탑재된 램은 일반적인 PC들이 사용하는 램의 방식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M1 칩셋이 출시될 때부터 애플은 통합 메모리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통합 메모리는 기존 일반적인 PC들의 CPU와 GPU의 램이 따로 있었던 것과 달리 CPU와 GPU가 서로 램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PC들은 CPU와 GPU가 각자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직접 가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애플의 M1 칩셋을 탑재한 PC들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바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업 속도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지간하면 램 용량은 16GB에서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정말 자신이 3D나 4K 60프레임 영상 편집과 같은 무거운 작업을 오래 한다면 32GB 정도의 옵션을 추천하지 64GB의 램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은 맥북 프로의 저장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노트북의 용량을 본 뒤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처음 구입해 보시는 분들이나 본인에게 얼마나 큰 용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테라 모델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원래 같았으면 애플은 SSD 업그레이드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외장 스토리지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번 SSD 옵션은 여전히 비싸지만 애플 치고는 꽤 혜자스러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맥북 프로에 탑재된 SSD가 최대 7.4GB/s의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 정도 속도를 보여주는 SSD인 삼성전자의 980 프로의 가격을 보면 애플의 용량 옵션과 1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 옵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미 M1 프로 자체도 인텔 맥북 프로에 비하면 상당히 성능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1년마다 M1 칩셋의 성능 향상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번 제품에 거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